르네상스가 전염병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우리는 어떤 분야의 황금기를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K-팝의 르네상스, 한국 축구의 르네상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 이탈리아 중남부를 중심으로 펼쳐진 그리스 문예부흥 운동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것이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르네상스가 시작되게 한 데 큰 기여를 한 전염병은 바로 흑사병입니다. 14세기 유럽에서는 페스트, 즉 흑사병이 발생하고 최대 2억 명이 이 병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집에서 나오지 않는 자가격리를 실천하죠. 당시에 피렌체를 비롯한 이탈리아 중남부 지방의 작은 도시 국가들도 이에 따라 집에서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이 작은 도시 국가들에는 교역과 금융을 통해 많은 부를 쌓은 부호들이 있었는데 흑사병이 발발하면서 이들이 가지게 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부호들은 자식으로 하여금 가문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그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죠. 당시 가장 유명한 교육기관은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대학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왕족과 귀족을 비롯한 수많은 부호들의 자녀들이 유학을 가곤 했죠. 하지만 14세기에 이르러 흑사병이 발발하고 교황군과 프랑스군의 싸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 등 유럽이 시끌시끌해지자 이 유학길은 막히게 됩니다. 지금이야 비대면으로 영상 수업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부호들은요, 선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식들을 과외하기 시작합니다. 피렌체의 제일가는 코시모 데 메디치도 과외 선생들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동시에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는 후에 스스로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사설 교육기관을 만들 정도였죠. 그는 피렌체 공의회에서 비잔틴 제국 출신 플라톤이라는 학자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라는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아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탈리아 동쪽에 있는 비잔틴 제국에서 온 학자가 그리스의 철학을 알고 있었을까요? 비잔틴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수도 이후의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그리스 문화를 기원해 드는 등 고대 로마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이 그리스 문화를 주로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제국의 후예들이기 때문이죠. 마케도니아의 황제인 알렉산더는 제국을 만들면서 식민 영토에 자신이 배운 그리스 문화, 즉 헬레니즘을 강제로 전파하고 연구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케도니아가 분열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데요. 로마인들은 각 지방에 있는 종교나 문화들을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섭렵하기 위해 그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갔죠. 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 당시의 기독교보다는 그리스 문화와 혼합된 동방 정교회라는 종교를 가지면서 동시에 그 지방에서 연구되고 있던 그리스 철학을 계속 연구하게 합니다. 이러던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위협을 당하면서 비잔틴 제국의 많은 학자들이 피렌체와 같은 이탈리아의 중소 도시 국가들로 망명을 합니다. 코시모 메디치는 플라톤 같은 철학자부터 시작해 수학자, 과학자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머물게 하며 교육하게 했고, 그들이 연구하던 서적들을 모두 수집하고 사들여서 이탈리아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동안 로마 신화나 철학, 학문, 기독교적 연구만 가득했던 이탈리아인들에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굉장히 새롭고 고등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럴 법한 것이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를 동경해서 그들의 문화를 모방해 신화를 만들기도 하고 학문도 따라했죠. 그러던 것들이 진짜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기독교의 교리들도 플라톤주의의 학문을 대입하니 훨씬 더 풍성하게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고대 그리스 문화들이 예술과 과학 등 이탈리아 중소 국가 도시들,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코시모 메디치는 성당이나 자신의 집에 그림이나 조각을 제작하는 예술가들 또한 후원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집에 머무는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들과 자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브루넬리스키 같은 건축가나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과 과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작품에 이를 접목하게 됩니다. 원근법이 드러나는 그림이나 인체의 비례, 균형, 조화들이 드러난 조각 작품들이 이러한 결과물들이었죠. 이것을 후에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조르주 바사리가 스승의 작품에서 고대 그리스 작품이 부활했다고 평가하며 이 시기를 부활이나 재생을 뜻하는 리나시타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을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쥘 미슐레가 프랑스어로 번역해 르네상스가 된 것이죠. 흑사병이 없었다면 아마 코시모 메디치와 같은 부호들은 여전히 자식들을 유학 보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전통에만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작용했겠지만 흑사병은 르네상스가 있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모든 학문이 연구되는 방법들은 다른 방법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학교에 가야만 알 수 있었던 많은 지식들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유튜브와 같은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고등학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계에서도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전 시대와는 다른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흑사병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던 도중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이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히 이전과 다른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결과물들도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